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31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후 9시 13분입니다. 자, 8월달 다 끝났죠. 뭐, 괜찮은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있네요. 자, 하나하나씩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 예, 월봉을 보실 때,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시작했을 때 하단선이 여기 있었어요. 하단선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격불변이 있죠. 예,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단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단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건 썼죠. 오케이. 예, 얘도 썼어. 오케이. 그럼 안 쓴 선이 얘잖아요. 그죠? 예, 전봉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선은 이 선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강한 거, 그죠? 얘도 강한 거, 얘는 약한 거, 그죠? 얘도 약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고요. 사용하면 약해지고 사용 안 하면 강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쓴 거예요. 여기까지. 예. 얘는 안 썼어. 예? 여기까지만 썼다고요. 그러면 하단선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감아 올리려는 힘이 강하죠. 예? 감아 올리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8월달은 이랬다고. 그럼 이제 9월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9월달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예, 월봉. 자, 이제 9월달을 보겠습니다. 9월달이 되면 이렇게 돼요. 8월하고 달라요. 예? 8월하고 다릅니다. 8월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달을 잘 보시면 저가 하락했고, 종가 하락했고, 고가는 상승했죠. 예. 그래서 저투는 하락했고, 종투도 하락했고, 예. 고투만 상승했어요. 그런데 9월은 고가는 1, 저가도 1, 종가도 1이기 때문에, 예. 얘는 상승할 수가 없어요. 두 개는 상승 불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저가를 지키든 깨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락을 시작했다고.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고가만 못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따라서 9월에는 예, 전고점을 넘지 않으면 못 넘으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350일 여길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이게 상승 추세선이에요. 빨간 거. 예. 이게 위를 볼 때는 상방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꺾였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완전히 꺾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승 추세 아니라고.
아니에요.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근데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지 않고 하단선 사이의 공간, 여기가 매수 영역이에요. 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단선에서 전저점 사이,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죠. 그 사이의 공간이 이제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요 하단선의 값이 얼마냐?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정도예요. 332. 그러면 하단선은 332 정도고 저가는 325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이 7포 공간이 이제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매도자는 상단선부터 보셔야 되는데 요 상단선의 위치가 얼마냐? 343이에요. 343. 그러면 343에서 351까지 요 8포인트 영역이 이제 매도자가 매도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설명드렸죠? 예? 월봉은 싹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다시 332, 325, 그죠? 여기 7포, 여기가 매수자 영역, 343, 351, 여기 8포, 여기가 매도자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 매도를 얼마를 하고 있냐? 4.43893이에요. 예. 그러니까 4조 3,893억입니다. 근데 이 평단이 341이에요. 그럼 선물 매도를 했는데 341이 평단이야. 그럼 341 위로는 못 가겠죠. 이걸 다 정리해야 가지. 예? 앞으로 9거래일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9거래일 남았어요. 341 평단으로 9거래일이 지나면 그 만기라서 다 청산된다고요. 그러면 9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평단이 341이면 이거 다 정리 못하면, 예, 341 위로는 못 간다고, 손실이라.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갈 수 없다고, 지금. 불가. 예? 지금 위치에서 특별하게 뭔가 선물을 정리하는 액션이 없으면 343 위로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매도 전략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9월 14일까지. 이날이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9월 14일까지 4조 3,893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예, 이걸 정리하기 전까지는 평단이 341이므로 그 위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월봉의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343에서 350일까지는 가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건 이해되셨죠?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예?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선물 매도의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332는 온다고 봐요. 332는 한번 찍어야 돼요.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거의 하단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21년 8월, 2021년 9월, 이때 제가 보여드렸죠? 이때 1.3조로 마감했다고. 예? 그러니까 8월
2021년 8월 초에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3조 9천억을 샀다가, 예? 일시적으로 3.9조를 샀어요. 3.9조를 샀다가 이걸 다 팔았어. 예? 그래서 누적으로 2조 6천억까지 갔다가 얘가 마이너스로 됐어요. 예. 2021년 8월 초에 보시면 이 데이터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8월 31일에 1.3조였고 9월 만기일에 1.7조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예요? 4.3조예요. 자, 8월 31일 기준으로 1.3조였을 때도 9월 만기일에 아래로 하락해서 끝났다고. 이게 누적이 1.3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3개월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두어 달 남았을 때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만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응?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3배가 넘어. 그죠? 이거 3배 하면 3.9조인데 3.9조보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률상 이것도 매도로 결제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 매도 결제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341보다는 낮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9월 만기에 코스피 200 지수의 종가는 341보다 낮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 2021년도 8월 달에 봉이 지금 월봉이랑 똑같아요. 예? 2021년도 8월 달에 월봉이 지금 월봉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런데 9월 달에 저가 깼다고요. 9월 달에 8월 달 저가 깼다고.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건 거의 비슷해요.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다 드렸어요. 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설명드렸다고. 자, 매수는 등가 기준으로 332에서 325 사이, 그 사이에서 매수를 결정하셔야 되고, 월봉으로. 매도는 343에서 350일 사이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도가 4조 3천억대를 들고 있는데, 그 단가가 341이다 보니 343을 갈 일이 실제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사실 선물만 설명드려도 되죠. 뭐 4조 3천억이면 어마무시한 돈이라. 근데 이제 옵션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개인이 340콜을 쥐고 있어. 그죠? 개인이 340콜을 쥐고 있다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340을 콜매도 쳤어.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340은 원하지 않는 거야. 그죠? 콜매도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여기 335나 337을 샀다라는 건 이 위로는 가도 돼. 예? 이 위로는 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도 이 위로 가는 건 괜찮은데 340은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걸 개인이 들고 있어요. 개인이 13,000개를 들고 있으니까 340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340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337을 안 가도 되는 거고 340을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냥 많이 갔을 때 340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평균 단가가 341이고 그 다음에 옵션도 340콜을 매도 쳐놨으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상방으로 간다면 맥스가 340선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아래로는 상관없죠. 왜?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네? 선물 매도를 4조 3천억 들고 있다는 건 지수가 1% 빠질 때마다 430억씩 버는 거예요. 2% 빼면은
거의 900억을 버는데, 예? 옵션 버리면 되지. 아니야? 옵션 버려버리면 되지. 900억 버는데 뭐하러 신경 써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월봉의 상승 추세가 끝났다요. 월봉의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코스피로 봤더니 어떻게 됐다? 여길 썼어요. 응? 여길 터치했다고. 그러니까 이 선도 강한 선이 아니라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이거를 안 썼으니까 이 선이 강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코스피를 보면 이 선을 썼다고요. 근데 선물도 썼어. 예? 선물도 코스피 지수도 여길 다 터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선도 다 사용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부러져요. 누르면 부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2021년도 8월달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랑 똑같아. 예? 이 자리랑 똑같다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저가 깨면 부러져요. 예? 내려와서 저가를 깨면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부러져요. 예. 그러니까 부러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하단선이 있으니까 저거 무조건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이거 누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죠. 이게 꺾였잖아. 이렇게 꺾였죠. 그 다음 봉에서 얘를 만났잖아요. 여기 만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봉이 여기 자리가 요 자리라고요. 이해되셨죠? 요게 8월, 요게 7월, 그죠? 그다음에 요게 8월, 요게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은 2023년 7월이고 2022년 8월은 2023년 8월이라고요.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럼 2021년 9월이 2023년 9월과 유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금이 8월 말에 1.3조였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4.3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보다 지금이 더 하락에 돈이 더 많이 집행되어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월봉은 계속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8월 말까지. 지금은 약화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계속 끌어올렸으니까 당연히 끌어올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힘이 없어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으로 갔더니 주봉의 상단선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끌어올린 건 월봉이에요. 월봉. 지금까지 끌어올린 힘을 제공한 건 월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었는데 월봉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를 생각해야 된다면 지금 주봉으로 봐서는 2518이에요. 예?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2518이라고. 그럼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얼마일까요? 매수가가. 예. 여기죠. 330.55. 자, 330.55고 그 다음에 상단선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월봉의 매수가가 332에 있는데 주봉의 매도가가 332에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비싸게 줘도 332죠. 예?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가장 비싸게 쳐줘도 332를 넘을 수가 없다고. 왜? 월봉의 하단선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봉 상단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지.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일이 끝났어. 내일이 끝나서 다음 주가 됐다고 치자고요. 이제 다음 주가 돼요.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330.7이죠? 예? 330.7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음 주가 돼도 하단선은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월봉에서 가장 높은 하단선의 위치는 332고 등가 기준으로 주봉은 다음 주가 돼도 33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의 최대가는 332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건 자유인데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은 332 월봉, 330.7 주봉.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봉은 저가를 방어 못해요. 예? 주봉은 저가를 방어 못하니까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건 월봉뿐입니다. 월봉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 건 월봉밖에 없다고. 예? 지금 상태에서 방어가 가능한 봉은 월봉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생각하실 때 이거 무조건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면 3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봤을 때 34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주봉은 닫았죠? 주봉은 340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위에서 다 누르고 있어. 그 아래쪽에서. 340보다 낮은 위치에서 누르고 있다고요. 다음 주는 336.56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주봉은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월봉은 공간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주봉은 340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하고 월봉은 343도 넘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결국엔 돈이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못하느냐잖아요. 근데 돈은 허용하지 않죠. 왜?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평균 단가가 34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343에서 351 사이는 만기 전에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격불변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격불변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자, 이격불변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이격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위에 있어. 여기서 더 떨어져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이격을 벗어나서 감아 올려야 되는 이슈는 사라진 거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지금 상단선과 싸우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죠. 하단선은 어차피 주봉은 안 닿았고 월봉은 332 언더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선 가지고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월이 바뀌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는 거.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에 흘러내리면 볼벤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볼벤을 가면 저가가 깨져. 그러니까 이 싸움은 볼벤을 가면 끝나는 거예요. 볼벤 20 하단을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번 달의 저가를 깨고, 그죠?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이제 2455.99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저가를 깨야겠죠. 그러려면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깨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최대한 이번 주에 내려가지고 윗꼬리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내리면 좋은 거예요. 왜? 주봉을 망가뜨려야 되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주봉이 망가져요, 우리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윗꼬리가 잔뜩 생긴 양봉이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잔뜩 생긴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더. 그러면 올라가기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움직여서 저가 깨고 볼벤 20 하단선까지 가면 이제 상승 쪽에는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어쨌든 해보세요.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이제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는 없다요. 매수는 없어. 매수한 사람이 홀딩할 수 있는데 매수는 없다고. 왜? 신규 매수가가 이제 월봉은 332대로 떨어졌고, 주봉도 지금 매수가가 낮죠. 지금도 330.71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끝으로 매수가는 이제 332 위는 없는 거예요. 332 위는 없다. 거긴 다 버려야 된다고. 홀딩만 하시든가 뭐 그건 자유인데 그 안에서 뭐 신규 매수를 하겠다고 막 머리를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주봉이 양봉이고 뭐 올라가고 있고 월봉도 아래 꼬리를 감았고 다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월봉은 망가진 거예요. 월봉은 망가진 거예요. 힘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하단선을 두고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마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긴 해요. 만족하긴 한다. 근데 이제 더 아래 꼬리가 짧았으면 확률적으로 저가가 깨질 확률이 높으니까 더 좋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볼게요. 일봉은 상승 추세가 하루 더 남았어요. 상승 추세가 하루 더 남았습니다.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가 하루 더 남았다. 자, 그 다음에 아니다.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내일부터 이제 1구간 들어가요. 내일이 9월 1일이니까. 자, 여기가 9월 1일, 9월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1일, 12일, 13일. 여기 14일. 여기 만기일이에요. 근데 만기일 전날까지 싹 다 1구간이야. 이제 하락 한번 나오면 만기일 전날까지. 그죠? 9월 두 번째 주 수요일까지 하락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락이 한번 딱 시작하잖아? 그러면 멈추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매트릭스가 다 1구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도는 내리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는 내리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하락이 오면 아이고 이거 금세 상승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속 누르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까지는 다 0구간이야. D가 여기서부터 자 8월 17일부터 여기요 8월 31일까지 0구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구간에선 투자 심리도를 올리기가 좋고 투자 심리도를 올리면 상승하기가 좋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1구간이 더 많아졌어. 1구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투자 심리도를 낮추면 하락하기 더 좋아지는 거고 하락을 시작하면 9월 13일까지 만기일 수요일까지는 하락에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하락이 시작했을 때 지난달 저가를 언제 깨느냐? 지난달 저가를 못 깨면 상방이라니까요. 지난달 저가를 못 깨면 상방이고 지난달 저가를 깨면 이건 상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락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 날짜 하루하루 계산해 가지고 이거를 제가 모니터링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일봉은 하루 상승 추세가 더 남아 있는데 주봉이나 월봉의 매수가는 일봉의 하단선보다는 훨씬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그 목요일의 저가는 매수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가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머지않은 미래에 이 저가는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진 저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무너질 거고
아무리 안 떨어져도 332까지는 일단 내려갈 거라고 봐요. 332. 그러면 2.75포인트 정도는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릴 건지 아니면 감아 올릴 건지는 그때 상황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까지는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분기봉을 봐야죠. 분기봉. 분기봉을 보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자, 분기봉. 이렇게 숨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게 낫겠죠.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베이시스가 0.2입니다. 0.2. 0.2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랑 현물의 격차가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기봉 전봉 저가가 선물은 320.65고 현물은 317.78이에요. 2.8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많이 내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일단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를 딱 보고, 예,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고, 예,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종가가 2564 정도 되는 거고, 예, 여기가 2455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2404예요. 그러니까 분기봉의 하단선은 2404에 있어요. 2404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봉의 저가, 이번 달 월봉 저가가 붕괴되면 그 다음에 막아줄 수 있는 자리는 2404에 있다고. 예, 그러니까 2455가 깨지면 그 다음엔 2404까지 갈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를 안 깨, 그럼 상방. 예? 여기를 안 깨면 상방이라고. 근데 여기를 못 넘으면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2564를 못 넘으면 하방이고 2455를 못 깨면 상방이야. 여기서는 위를 보고 여기서는 아래를 봐도 되는 거죠. 예? 왜냐면 9월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쏟아지는 구조고, 그죠? 그리고 저가를 지키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9월 종가가 2564보다 낮을 거라면 저는 이 저가를 깬다고 봐요. 반대로 2564보다 높을 거면 저가를 지킬 겁니다.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예, 저보고 왜 하방만 이야기하냐고 하지 마시고, 예, 계속 얘기했잖아요. 2455.99를 안 깨면 매수라고. 이 얘기는 제가 하방을 보면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안 깨면 오히려 사라고. 안 깨면 오히려 사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2564를 못 넘으면 계속 하방인 거예요. 예? 2564를 못 넘으면 계속 하방이고, 2564를 못 넘을 거면 어차피 2455.99를 깰 건데, 2455.99를 깨면 이번 달 저가가 깨지면서 하단선이 박살날 거니까, 박살나고 나면 분기봉의 하단선은 2404에 있으니까 2455.99를 깨면 2404까지는 내려올 거라는. 근데 여기 내려오면 이제 계속 밀고 내려갈 거예요. 자,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해드린 거죠? 예,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자, 332, 예? 332에서 325 사이, 그 사이에 6포? 6포 조금 넘을 거예요. 7%는 안 돼. 왜냐면 저가가 325.7 얼마예요? 325.74니까 한 6점 몇 포예요. 그 사이의 공간이 매수자가 노릴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도자는 343에서 350일 영역을 노려야 되는데, 사실상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평균 낙가가 341이니까 안 온다요. 9월 14일까지는 안 온다. 그러니까 340 언저리에서 잘 고민하셔야 돼. 예? 여기서 340은 337일 수도 있고 340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예. 근데 343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4조 3천억은 너무 커. 그래서 어쨌든 예, 살짝 윗꼬리 주고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332에서 막느냐
뚫리느냐, 이제 그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하면 월봉은 박살난다고요. 월봉은 부러져요. 월봉은 부러지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월봉의 하단선이 없으니 하단선으로 쓸 수 있는 게 분기봉인데 분기봉은 2404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2404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월봉, 분기봉, 주봉, 일봉 다 설명했죠. 일봉은 내일부터 고가 저가 낮추면 9월 13일 만기주 수요일까지는 하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봉이 사실 오늘 오전까지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어서 이거 이번 주도 거래량 감소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88%예요. 하루에 20%씩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20%씩 사용하는데 88%면 12%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반나절이면 채워요. 그래서 이번 주는 거래량이 늘 거다. 오늘 왜 거래량을 밀어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래량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수가 아닌 매도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라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국내 지수는 이제 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습니다. 다음 달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다음 주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시간에 따라, 돈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는 걸 이제 체크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돈이 여기 4조 3천억 남아있잖아요. 4조 3천억 남아있다고. 그리고 8월은 정리됐으니까 이제 9월에 이제 현물을 다시 누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만약에 개인이 얼싸 좋다 현물 매수하면 더더욱 아래로 내려가기 좋은 거죠. 왜?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홍콩 증시랑 그 다음에 상해를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분기봉 저가 깼습니다. 분기봉 저가 깼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2455.99를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말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상해. 상해도 여길 깼단 말이에요. 상해도 여길 깼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그럼 이게 뭔지 아시죠? 2022년도의 저가예요. 2022년도의 저가를 깰 만큼의 지금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월봉으로 가보면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여긴 지금 하단선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약하지만 하단선이 있었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미래로 보자고요. 미래로 월봉 찍고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자, 아래 열렸죠. 응? 아래 열렸잖아요. 하단선이 다 개방됐잖아.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추세가 완전 박살난 거라고. 자, 이렇게 완전히 누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단선 이렇게 보는 게 없어. 그냥 누웠어요. 들어 누웠어요, 이렇게. 얘는 밑으로 내려와. 그럼 얘는 반등했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반등했다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거나 두 개 다 가능해요. 위는 막았다고 일단. 위는 여기 막았고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거냐. 월봉은 두 가지 옵션이 다 가능해요. 얘는 위험하다고. 이해되세요? 상해는 위험하다고. 이게 상승하기 좋은 차트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상승하기 좋은 차트인가? 이건 상승하기 좋은 차트 아니에요.
중국이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있는데 장대 음봉에 아래 꼬리가 요만해요? 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상방을 보는 차트가 아니잖아요. 뭐 호재 떠가지고 뭐 대단한 상승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세요. 아래 꼬리 얼마 안 돼. 자, 여기다가 이평선을 딱 적용해 볼게요. 이거 22평입니다. 22평. 예? 이거 22평이에요, 월봉. 올라갔다가 쳐맞고 내려왔죠? 여기도 올라갔다가 뚜둑이 맞고 또 내려왔어. 이거 항생이에요. 올라가겠어요? 상해. 예. 올라탔다가 또 무너졌죠? 올라탔다가 무너지고, 올라탔다가 무너지고. 22평 못 올라타요. 그럼 이거 이평선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저같이 이평선 모르는 사람도 알겠는데? 별로 안 좋다는 걸? 안 좋아요. 항생도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일목. 상해. 네. 끄고. 일목. 보세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선행 스팬 2 찍으면 후행 스팬 데드 날 거라고. 네? 선행 스팬 2를 찍어버리면 얘가 만약에 얘가 이걸 데드냈었는데 얘가 여기를 안 찍으면 얘가 감아 올려가지고 위에서 끝내면 그만이에요. 예? 감아 올려서 위에서 끝낸다고. 그럼 얘도 안 찍고 얘도 데드가 안 나는 거지. 근데 얘가 찍어버리면 얘랑 동기화가 돼야 되니까 얘도 데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드 났어요. 데드 났다고요. 그러니까 월봉도 망가졌다는 얘기지 지금. 예? 지금 월봉도 망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중국 증시는 저는 망가졌다고 봐요. 예, 중국 증시는 망가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전 모르죠. 예? 그건 전 몰라요. 근데 그냥 제 관점에서는 망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심천. 네. 심천도 대단했어요? 네? 심천도 대단했습니다. 보이시죠? 후행 스팬이 기준선이 지금 대단한 거. 그럼 얘는 선행 스팬 2로 가야 되니까 못 찍었으니까 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는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올 초에 뭐 반등이 오긴 오겠죠. 반등이 오긴 올 건데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디지? 컨트리 가든 어쨌든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기보다는 좋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컨트리 가든의 결과가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차트 자체는 지금 아래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 놨다. 자, 분기봉은 그죠? 최저가 모드를 만들었고 월봉은 하단선이 박살났고 그죠? 그 다음에 일목균형파상 선행 스팬 2 찍고 후행 스팬 데드까지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의 마감, 중국 증시의 마감, 국내 증시의 마감 다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돈의 흐름도 만족해요. 네. 다만 미국 증시가 조금 불만족스럽죠. 계속 올려대니까 미국 증시만 안 올려대면 이거 그냥 흘러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장인데 계속 미국 증시가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중국 따라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 증시 따라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봉도 어중간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아랫꼬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아랫꼬리가 긴 것도 아니고 딱 중간, 짧지도 길지도 않은 딱 중간 사이즈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다 드렸다. 그러니까 예, 잘 감안하시고 예,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코스피 지수에 이번 달 저가 안 깨지면 사라. 그죠? 코스피 지수에 이번 달 저가 안 깨지면 사라. 예, 매수하고 싶으면 코스피 200 지수로 332 언더에서만 사라. 예? 332 언더에서 사시되 이번 달 저가 깨지면 제가 사라는 말은 잘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2455.99를 깨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 깨지면 매수해서 발 뺀다예요.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매도는 343에서 350일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 보유 금액과 평단인 341을 고려했을 때 343은 만기일까지는 오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알아서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